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변을 역사 도심지구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 가게와 패스트푸드점의 입점을 막았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다시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한 전주시 도시계획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붙어있는 동문거리입니다. 한때 한옥마을 관광객이 즐겨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빈 상가 또한 즐비합니다. 상인들은 전주시가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역사 도심지구 규제 탓에 동문거리의 상권이 침체됐다고 주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게와 패스트푸드점, 여기에 한식을 제외한 일식과 중식, 양식의 음식점까지 제한하다 보니 빈 가게가 늘었고 관광객 또한 찾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은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봤자 규제에 얽매여서 영을 못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점포가 나가면 들어들 많습니다. 전주시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문거리와 가명객사 권역의 경우 지난해 4월에는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걸 좀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좀 그래도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사 도심지구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은 결국 재산권 침해와 상권 침체 등의 논란만 남기고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 용안면에 가면 금강 주변에 조성된 용안 생태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7년 전에 조성됐는데 황량한 들판으로 방치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고 익산시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을 따라 조성된 익산 용안 생태습지입니다. 6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에 운동장과 산책로 등이 조성됐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 한 해 관리 비용으로만 4억 원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기 힘든 데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표지판 같은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익산시는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광 편의시설과 볼거리 조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성당 포구와 교도소 세트장을 연계한 체험 관광 코스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및 지역민의 방문이 낮은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금강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절별 꽃을 심어 지역 축제를 개발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그러나 익산 시내에서 30km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또 금강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의 동의가 있어야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찾지 않는 생태습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주 상산고는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죠. 그런데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지 연말 안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다만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있는 자사고 폐지 여기에 맞춰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그리고 정책을 정리했어야 맞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8개 자사고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괄 폐지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도 단계적 폐지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괄 폐지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과정과 최근에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 연내에 방침을 좀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폐지가 결정되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의 반발과 더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주군이 저비용 항공사와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김재 씨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이 함께하는 3도 3군 관광협의회가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군은 국내외 행사 때 에어부산을 적극 이용하고 에어부산은 3개군의 관광지 광고 할인과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과의 협약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3도 3군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재 씨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을 추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김재 씨는 올 들어 지금까지 7억 9천만 원을 들여 334개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데 이어 추경으로 3억 원을 확보해 2만 1,000제곱미터의 슬레이트를 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통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다목적 체육관과 전자도서관 등을 갖춘 금지문화누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금지문화누리센터가 준공돼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금지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깁니다. 완주군은 국가예산 6억 원을 확보해 내년까지 소양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의 대학 5곳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등 20건의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대학별로는 군산대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와 원광대가 5건씩, 전주대 3건, 전주교대 1건 등입니다. 징계 내용을 보면 교수 1명은 면직됐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4명은 올해 합격자이고 지난해 합격자도 46명이나 되는데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 지난달 현재 발령을 기다리는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는 전국적으로 1,959명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6일과 27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5%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투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청한 고창 갯벌에 대한 전문가 현지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돼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가 2명이 고창 갯벌을 찾아 갯벌의 보존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만족감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갯벌은 내년 7월 중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고창 갯벌이 등재되면 전북은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에 이어 4곳의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다음 달 열기로 했던 익산 식품대전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 식품대전을 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와 지역 농산물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돼지열병의 차단이 시급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한 달을 살며 전주를 알릴 외국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고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외국인 홍보대사는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게 되며 전주에서 경험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SNS로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순창군 팔덕면 한 고추장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지게차와 고추장 용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군산 20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 전주 24도, 남원 25도로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